MBN 뉴스 8 오늘의 주연이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과 베트남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호찌민 전 주석 묘 방문으로 공식 일정을 마친 김 위원장이 중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지 주목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배경을 놓고 북미 양측 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일부만 폐기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북한은 전부 폐기였다고 반박하는 등 회담 결렬 이후에도 양측 간의 기싸움이 팽팽한 양상입니다. 해학연기에 동참하는 전국의 사립유치원 수가 최소 190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개학연기를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광안대교에 충돌한 C 그랜드호의 선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앞서 부산 해경의 수사 결과 러시아인 선장이 출항 전 콘약과 맥주 등을 마셨다며 음주운항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항일 독립투사들이 중국 곳곳에서 펼쳤던 독립운동의 흔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잊혀지고 있는 역사의 현장에 MBN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날씨는 포근했지만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을 나흘 앞두고 두꺼비들의 산란 이동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8 시작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빈손으로 하노이를 떠나 귀국길에 올랐죠? 네, 베트남 동당역에서 우리 시간으로 2시 반에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5시간쯤 지난 거죠? 네, 지금이 7시 반이 넘었으니까요. 네, 3,800km 열차 대장정 귀국길인데 열차 안에서 좀 씁쓸하겠습니다. 이 도중에 시진핑 주석과도 만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먼저 최영규 기자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 반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트남과 중국의 접경 지역인 동당역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빈손으로 오르는 귀국길이지만 마중 나온 베트남 시민들을 향해선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5일간의 베트남 방문 일정을 마친 김 위원장은 올 때와 마찬가지로 전용 열차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동당역에서 평양까지는 총 3,800km로 기차로는 사흘 동안 가야 하는 거리인데 김 위원장이 귀국길에 베이징을 들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지 관심이 쏠립니다. 북미 회담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김 위원장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귀국길에 짧게라도 시 주석을 만나고 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대외 정책 측면에서도 이번 북미 정상회담 실패에 따른 그런 외교적 충격을 흡수하는 북중 협력을 과시하는 측면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을 만나지 않고 중간에 전용기로 갈아탄 뒤 북한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미 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사흘이나 걸리는 기차편을 고집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최대 국가 행사인 양회가 내일부터 시작되면서 시 주석이 외교 일정을 잡기 부담스러워 두 사람 간의 만남이 이뤄지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개최된 베트남 주석과의 회담 자리에서 양국 교류와 관계 정상화를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미 회담이 결렬되면서 이를 보완할 외교 성과를 만들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응우옌 푸총 베트남 국가주석과 악수를 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북미 협상의 결과 때문인지 굳은 표정을 이어가던 김 위원장은 성대한 환영 행사에 이내 표정이 밝아집니다. 대표단의 그 편의와 안전, 모든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성심성의 노력을 다해준 데 대해서 우리 깊이 느끼고.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회담 자리에서 앞으로 양국의 교류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협조와 교류를 정상화하고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김일성 주석 때부터 이어진 양국 간 이른바 혈맹 관계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도 밝힙니다. 선대 수령들의 뜻을 받들어 두 나라 두 당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대를 이어 계승해 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일관한 입장이라고. 북한의 적극적인 베트남 챙기기를 두고 북미 회담의 결과를 보완할 외교적 성과 만들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네, 이번에는 베트남 하노이 현지를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련된 다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황재영 기자.
네, 베트남 하노이입니다. 네, 취재하느라고 애썼는데 결과물이 없어서 좀 허탈하겠어요. 허탈하기보다는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하지만 양 정상이 서로 좋은 말도 했기 때문에 북미 협상을 당분간은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들이 많습니다. 네, 뒤에 뭐 호수가 있는데 어디 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하노이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호안끼엠이라는 호수입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비가 오는 와중에도 좀 산책을 나와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빨간 다리가 태훅이라고 이 호수를 상징하는 명물입니다. 김 위원장이 이 북미 정상의 만남을 환상 영화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노이 시민들은 영화를 시청할 때의 설레임은 잠시 내려놓고 이제 차분하게 일상으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김 위원장이 귀국 전에 간 곳도 베트남 국민들이 사랑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일정을 오늘 진행했는데요. 베트남 국민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베트남 독립을 선언했던 호치민 묘를 찾았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전 11시 자신의 이름이 적힌 화환을 묘에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면서 묵념을 하기도 했는데요. 표정이 조금 이채로웠습니다. 굉장히 굳은 표정이었고 조금 상기돼 있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좀 얼굴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과 막역했던 호찌민 묘지라 김정은 위원장도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생각이 좀 많이 났을 것 같은데요. 김일성 주석과 호치민 주석은 생전에 여러 차례 만났을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50년대에 공산주의 국가를 비슷한 나라를 좀 세우는데 역할을 한 사람인데요. 사실 비슷한 시간대에 세워진 두 나라가 지금은 경제 격차가 좀 현격하게 나기 때문에 이걸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김 위원장의 마음이 조금 답답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황재영 기자 알겠습니다. 네. 황재영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북미 양국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재 범위를 놓고 미국은 북한이 전면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하고 북한은 아니다. 일부만 해제 요구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영변 핵시설 폐기 범위를 놓고도 뒷말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요. 같이 회담을 했으면서도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그 속내, 또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북한은 2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핵시설 폐기 범위를 두고 영변 핵시설을 다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면 영변의 모든 핵물질 생산 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한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영변을 다 내놓는 게 확실하냐는 질문에 명백히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 준비한 폐기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힌 것과 크게 엇갈리는 대목입니다. 왜 딜이 깨졌느냐, 누구 때문에 깨졌느냐. 그래서 아마 양측 입장에서는 우리 때문에 깨진 건 아니다. 이런 거를 조금 확실하게 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습니다. 최 부상은 또 미국 측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며 협상 결렬에 대한 불쾌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재 완화 수준은 물론 핵시설 폐기 범위를 두고도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런 책임 공방이 추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기싸움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북미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된 가운데 북한이 대북 제재 해제를 어디까지 요구했는지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비핵화 범위를 두고도 큰 입장차를 보이면서 향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치부 김근희 기자와 이 뉴스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근희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전면적 해제를 요구했다고 하는 거고 북한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일부만 요구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양측의 말이 왜 이렇게 엇갈리고 있습니까? 사실 양쪽 모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북한이 요구한 건 대북 제재 결의 11건 중 5건이었는데요. 예. 직접 한번 북한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중에서 민수 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5건이 미국 입장에서 사실상 전면 해제로 볼 만큼 대북 제재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 이전의 제재들은 주로 북한의 무기 기술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 5건이 북한의 돈줄인 석탄 수출을 제한하고 북한의 생명선인 유류 공급을 막는 가장 강력한 조치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북한의 경우 석탄과 석유를 군수용과 민수용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미 국무부 당국자가 북한이 말장난을 하고 있다며 북한이 요구한 건 사실상 모든 제재의 해제라고 평가한 거죠. 네. 이 또 제재 범위만큼이나 또 이 말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 이 뭐예요? 그 비핵화 범위를 또 어디까지 둘 거냐 이거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는 거 아닙니까? 네, 양측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영변 핵시설 폐기를 올리는 데까지는 동의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영변 핵시설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영변은 북한 핵 개발의 심장으로 불리는 곳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이곳을 폐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은 정치적 의미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겁니다. 지난해부터 이미 미 언론은 강선이라는 북한의 또 다른 우라늄 시설에 주목해왔습니다. 그동안 영변에 북한에게 70%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은 이 강선 시설이 영변의 2배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따라서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미국이 말이죠. 처음부터 영변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다는 거는 실무 협상 시작할 때부터 더 알려진 이야기인데 이게 네. 왜 2차 본회담에 올라와가지고서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까?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 중에서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영변 핵시설 이외에 우리가 발견한 다른 것들이 있고 우리가 이를 알았던 것에 대해 북한이 놀랐다고 생각한다. 그 지점이 저도 들었습니다만 네. 북한이 놀랐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동안 실무협상 과정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영변 이외의 핵시설을 미국이 정상회담에서 갑작스럽게 요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원래 외교 담판은 통상 실무회담에서 협상을 마치고 정상회담은 최종적으로 의지만 확인하는 게 관례인데요. 네. 이렇게 정상회담에서 결렬된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이 이번 회담의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네. 참 의외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태도로 나오게 된 배경. 어떤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을까요? 아마도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좀 고려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최측근이었던 마이클 코언 변호사 폭로에 이어 최근에는 사회인 쿠슈녀 선임 고문에게 기밀 정보 권한을 주라고 지시했다는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그래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 폐기라는 낮은 수준의 합의를 하고 돌아갈 경우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따라서 차라리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해 북미 회담 성사가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에 다시 한번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시 한번 해보자. 네. 근데 원래 이 외교 협상이라는 게 한번 틀어지면 다시 테이블에 앉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북미 양측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다시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는 북미를 다시 테이블에 앉힐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네. 협상 결렬 이후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리 측의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남북 간 교류 확대를 바탕으로 북한의 더 큰 양보를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측과 논의가 이뤄진다면 북미 간 실무회담이 빠른 시간 내 재개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네. 비록 이번에는 협상 결렬로 끝났지만 양측 모두 추후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이후에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부 김근희 기자였습니다. 네, 북미 회담 결렬이 아쉬운 건 당사국들뿐만 아니라 개최지인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하노이 선언은 나오지 않았지만 베트남은 개최지 역할을 한 것만으로도 큰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회담 기간 내내 김정은 위원장 속수 앞은 이렇게 출입을 통제하는 펜스로 가로막혀 있었고 구경하는 인파들과 취재하는 전 세계 언론사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숙소를 떠난 뒤에는 구경하던 인파들과 취재하던 전 세계 언론사들이 대부분 빠졌습니다. 도로를 장식하고 있던 미국 성조기가 내려지고 프레스센터도 장비를 정리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성과 없이 끝난 2차 북미 정상회담이지만 하노이만큼은 실속을 톡톡히 챙긴 숨은 승자입니다. 하노이 번화가 곳곳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가 외국인은 물론 베트남 사람들에게도 불티나게 팔립니다. Và một người là Đan Mạch nên chú mua 2 cái áo này để tặng cho 2 người con rể của chú. Hân hoan đón chào, không có vấn đề gì, rất là vui vẻ, thích. 북미 두 정상의 이름을 딴 햄버거, 더티 도널드와 김정연 버거를 파는 가게도 등장했습니다. We probably sold about 350 of these burgers this week already, so they've been very popular. The Dirty Donald has sold a bit more than the Kim Jong-un, but it's been quite close. 이번 북미 회담을 베트남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베트남 정부 차원의 지시가 내려온 듯 베트남 매체들은 외국 기자들을 상대로 취재와 홍보에 열을 올립니다.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반미 제일 많이 먹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조식으로 이제 쌀국수 많이 먹고, 오늘은 볶음밥. 실제로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싱가포르가 누린 경제적 효과는 6,300억 원 정도로 하노이도 이번에 비슷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북미 회담 결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올 봄에 열릴 것으로 예정됐던 한미 연합 훈련이 소규모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과 NBC는 미국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매년 봄에 하는 대규모 연합 훈련을 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으로 돌아간 트럼프 대통령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을 막느라고 쉴 새 없는 상황입니다. 북미 회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또 코원 전 변호사의 폭로까지 SNS에 글을 줄줄이 올리면서 방어에 나섰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가 걸려 백악관에 도착한 직후 기다렸다는 듯 트위터에 글을 10개나 올렸습니다. 먼저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관련해선 양측이 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안다며 추후 협상 여지를 남긴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북미 정상회담 기간 미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마이클 코원 전 개인 변호사에 대해선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He is a racist, he is a con man, and he is a cheat. 트럼프 대통령은 코원이 위증을 했고 이는 사기이며 부정직한 진술이라며 모스크바 건설 공사건과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 성추문 입막음 등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돼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원비호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을 두둔했다가 역풍을 맞은 데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원비호 가족이 김정은과 그의 사악한 정권이 우리 아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성명을 낸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변호사 코원의 폭로에 민주당의 극심한 견제, 곧 나올 러시아 게이트 특검 보고서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말 그대로 사면 초과에 몰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사립 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유치원 3법 철회 등을 요구하며 개학 연기 투쟁을 선언했죠. 전국에서 최소 190곳의 유치원이 이에 동참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들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형사 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강대강으로 치닫는 정부와 한유총,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우리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이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오는 4일로 예정됐던 개학일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한 서울의 한 사립유치원입니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에듀파인 도입 등에 사실상 반대하며 사립유치원단체 한유총이 내건 개학 연기 투쟁에 동참한 겁니다. 교사분들 뭐 맨날 출근을 하시는 건가요, 그래도? 입학 준비는 해야 되니까 하고 있기는 한데 죄송하지만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3,800여 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서울 39곳, 경기 44곳 등
전국적으로 최소 190곳이 유치원 문을 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충남은 도내 사립유치원 3곳 가운데 한 곳이 문을 열지 않을 정도로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당초 한유총이 밝힌 2,200여 곳에는 못 미치지만 개학 연기 여부를 밝히지 않은 유치원도 300곳가량 돼 문을 열지 않는 유치원의 숫자는 500곳에 육박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무단으로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거쳐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법령을 무시하고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사립 유치원에 대해 정부는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지만 한유총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권력기관을 동원해 사회 불안을 증폭하고 있다며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교육당국은 공립유치원 등을 동원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학부모들에게 비상 돌봄 지원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네, 이렇게 유치원들이 개학 연기를 강행하면서 다음 주에 당장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예정이던 학부모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학기 돌봄 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회부 정수정 기자와 이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정 기자, 전국에 최소 190곳이 이제 개학 연기를 한다는 건데 네. 한유총과 이 교육부의 이 대립, 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교육부와 한유총의 갈등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당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여기에서 일부 유치원 원장이 공금으로 명품백을 사는 등 비리가 알려지면서 좀 파문이 일었었습니다. 그랬죠. 네, 여론이 악화하면서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한유총은 여기서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전체로 일반화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교육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방안을 토대로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에듀파인이라는 회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예.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이 개정되면서 현재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에서는 의무적으로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 이미 네네. 사립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에듀파인 쓰고 있다면서요? 네, 근데 사립유치원 중에는 이것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네. 도입이 되면서 모두 581곳에서 에듀파인을 도입하게 됩니다. 한유총은 일단 에듀파인은 수용하겠다. 대신 시설 사용료를 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유총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에듀파인 도입은 수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절차대로 진행되는 거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뭐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지 않습니까? 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될 학부모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 이거 뭐 막막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일단 학부모들은 불만을 떠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희 취재진이 오늘 유치원생을 둔 학부모들을 10명 이상 만나봤는데요. 예. 당장 다음 주부터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하냐며 또 한유총의 이기적인 태도에 대해서 한숨을 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번 엄마 아빠 이야기들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냥 그쪽이 좀 너무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뭐 여러 가지로 다 불편하게 쪽이 뭐 맞벌이 하는 사람들을 당장 보내야 되는데 양쪽의 입장은 이해가 돼요. 대안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순간에 그런 식으로 무기한 연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장 다음 주고 저희가 28일 날 발표를 하면서 틀리기 연장이 계속 연이어졌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맞벌이하는 부부들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는데 교육부는 뭘 하고 있었던 건지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좀 미리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네, 실제 그런 의견이 적지가 않습니다. 한유총은 정부의 대화 요구를 했는데도 정부가 줄곧 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예. 실제 유은혜 부총리가 어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도 정부가 제시한 공공성 강화 대책을 수용하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원칙만 다시 밝혔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 정부가 한유총과의 대립에만 매몰돼서 실제 학부모들이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다 떠나가지고 지금부터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문을 열지 않는다면 유치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
어디다 맡겨야 됩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같은데. 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부는 일단 비상 돌봄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내일 오전 9시부터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돌봄 신청을 받고 또 월요일부터는 국공립유치원을 통해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인데 그 비상 돌봄 체계가 잘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왜 그래요? 바로 장소와 인원 때문입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마련한 비상 돌봄 시설들은 대개 오전 9시부터 시작하는 곳이 많습니다. 9시부터 네네. 한다. 그러면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립유치원은 몇 시부터 맡깁니까? 네, 맞벌이 부부들도 많고 실제로 9시보다는 더 이른 시간에 맡기는 경우가 종종 되고 꽤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부 초등학교 돌봄 교실이 비는 시간을 이용해야 하고 그럴 경우에는 오전 9시에 시작해서 오후 1시까지밖에는 못 쓰는 곳도 있습니다. 또 지자체별로도 당장 오늘 오후까지도 얼마나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되는지 이것도 파악이 안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돌봄 공백이 생길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물론 뭐 양측의 입장이 다르겠지만요. 당장 아이를 맡길 데 없는 학부모들의 애타는 심정을 좀 먼저 헤아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정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클럽 버닝썬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성접대 등의 의혹에 휩싸인 가수 승리와 마약 유통 혐의를 받는 중국인 여성을 다시 불러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서울에서는 클럽에서의 약물 범죄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클럽 버닝썬에서 VIP 고객을 상대로 마약을 유통한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인 여성 애나. 애나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클럽 내 마약 판매 있었나요? 대표가 누군가요? 윗선이 시킨 건가요? 지난달 압수수색을 통해 애나의 집에서 알 수 없는 액체와 흰 가루 등을 확보한 경찰은 일부 물질에서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통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대여섯 가지 마약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마를 제외하곤 나머지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애나를 재소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성접대와 마약 의혹에 휩싸인 가수 승리에 대해서도 재소환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승리가 이달 중 군입대가 예정된 만큼 입대 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버닝썬 사태가 커지면서 서울 해화역 앞에선 여성 500여 명이 모여 클럽 내 범죄를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클럽 관광! 고객 유치! 약물 타고! 관광하고! 도로를 점령한 참가자들은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약물 범죄를 집중적으로 규탄했습니다. 맞은편 대로에선 일부 남성들이 이번 시위가 여혐 남혐 구도를 다시 조장한다며 반박하는 등 마찰도 빚어졌습니다.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부산 광안대교와 충돌한 러시아 화물선의 선장에게 조금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앞서 해경의 수사 결과 선장이 출항하기 전에 맥주와 콘약 등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광안대교와 충돌한 뒤 술을 마셨다는 러시아 화물선 시 그랜드호 선장의 진술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부산해경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음주 시간을 역산해보니 선장이 술을 마신 시각은 배가 출항한 오후 3시 40분 이전이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측정을 한 시간과 체중, 성별, 술의 종류와 양을 조사해 사고 당시 주취 상태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러시아인 선장의 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6%였습니다. 출항 전에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콘약 알코올 40%짜리 70ml 한 잔, 맥주 330ml 한 캔, 그는 선장지 진술입니다. 부산해경은 음주 운항한 회사안전법 위반과 요트를 부순 업무상 과실 외에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요트를 포함한 선박 3척을 들이받으면서 승선 중이던 항해사 등 3명이 갈비뼈 골절과 같은 부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내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엽니다. 사고 원인 역시 선장의 판단 착오였습니다. 대형 선박이 좁은 용호항을 빠져나가려면 회전과 후진을 반복해야 하는데
한 번에 방향을 틀려다 먼 바다로 가질 못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뭐 타력을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이나 터닝 스크린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미스가 있어서 광안대교용 그 합판 부분을 충격하게 되는 거. 해경은 사고 이후 확보한 항해 기록 저장 장치 VDR과 CCTV를 정밀 분석 중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북미 회담으로 미뤄온 개각을 다음 주에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자들은 내보내고 새로운 얼굴들로 분위기를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강호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개각에 나섭니다. 중폭 개각 예상 부처로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해수부와 통일부, 문체부, 과기부, 중기부 등 모두 7곳입니다. 이번 개각은 정치인 출신 총선 출마 예정자들을 내보내고 더불어민주당 현직 의원들로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장관들을 바꿀 필요가 있었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개각이 필요한 시점이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먼저 행안부 장관에는 진영 민주당 의원 카드가 급부상하고 있는데 지난 정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던 만큼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기부 장관에는 여성 장관 비중 30% 유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거론됩니다. 같은 당 중진인 우상호 의원은 문체부 장관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에는 천혜성 통일부 차관과 김현철 통일연구원장이, 국토부 장관에는 최정호 전 국토부 2차관 등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 대사 교체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주일 대사는 지난달 말 교체된 남관표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그리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취임으로 공석인 주중 대사에는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이름도 거론됩니다. MBN 뉴스 강호영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MBN의 특별기획, 그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우리 항일투사들이 펼친 독립운동의 현장이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취재기자가 가본 결과 숭고한 역사의 흔적들은 폐허처럼 방치돼 있었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상하이 임시정부 2호 청사로 알려진 하비로 청사가 있던 터입니다. 그런데 당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언제부터인지 글로벌 의류 브랜드 매장이 들어섰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만 12곳이었는데 거의 다 없어지고 현재 보경리 4호 청사만 남았습니다. 由于上海的这种城市建设呢，也不可能把这所有的遗址呢都保存下来。 이곳은 충칭시 해방서로 66호에 있는 옛 중국 군사위원회 건물입니다. 미국과 영국, 중국이 한국의 독립을 결의한 카이로 선언이 발표되기 전 김구 주석이 중국 장제스 군사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서방의 독립 지지를 요청한 장소입니다. 당시 2층 구조였지만 단층 구조로 바뀐 지금은 아예 한 호텔의 회의실로 꾸며져 역사의 흔적도 없이 사라질 판입니다. 우리의 그 선열들의 그 투쟁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유적지가 제대로 남겨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시정부 요인 가족 100여 명이 거주하던 충칭시 한인토교초는 낙후지역으로 선정돼 재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적이 끊긴 마당엔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고 한인 거주 예터라는 작은 표지석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过了几年就看不到了呢，还是什么？他想知道这些东西。这个可能政府晓得哦，晓得不？晓得肯定还是通知你们了。 송병조, 이달 등 수십 명의 독립투사가 안장된 충칭시 화성산 묘지는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현재 방치된 이 묘지터 뒤로 고속도로가 나고 주변은 부동산이 개발이 돼 옛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남의 땅 중국에서 떠돌이 신세로 펼쳤던 독립운동의 흔적들.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경칩인데 전국이 미세먼지에 갇혀서 정말 답답합니다. 네, 그래요. 이상하 씨 빼앗긴 데라도 본문 오는 것처럼
미세먼지에도 봄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충북 청주 원흥이 공원에도 두꺼비들이 산란을 시작했는데요. 일주일 빠른 것으로 관찰이 됐다고 해요. 봄이 왔다는 뭐 자연의 신호 같은데. 그렇죠. 집이 전세예요, 월세예요? 저요? 예. 전세 살아요. 그래요? 네. 두꺼비한테 잘 보이면 집도 하나 받을 수 있는. 어떻게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 집 다오 그러잖아요. 말처럼 그랬으면 진짜 좋겠네요. 자,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인공 연못. 두꺼비 암수 2마리가 딱 붙은 채 무리로 얼굴만 내밀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이미 부한 알들이 보입니다. 야산에도 산란을 위한 본격적인 두꺼비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앞당겨서 지금 두꺼비가 첫 산란 이동을 시작을 했고요.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지만 도심은 최악의 미세먼지로 온통 잿빛입니다. 거리로 나선 시민들에겐 이제 마스크가 필수품이 됐습니다. 좀 나들이도 하고 좀 맛있는 식사도 하고 싶은데 너무 이게 미세먼지 때문에 목도 펄펄하고 다니는 게 조금 걱정되고 두렵.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76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면 매우 나쁨 수준이 되는데 한때 일부 지역에서는 그 2배를 넘어섰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미세먼지는 일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남부지방은 해소되겠지만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나쁨 단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3.1운동을 기억하는 법도 다채로워지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에 독립운동가의 이름이 붙어 있고요. 우리나라 꽃, 무궁화를 새긴 텀블러도 크나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 컵라면 포장지에 독도를 날리는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통업계에서도 기념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는 겁니다.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도시락에는 평소 잘 몰랐던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름과 공적이 담긴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카페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무궁화 문양의 텀블러와 머그컵을 출시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 유명 인터넷 쇼핑몰은 판매 금액의 일부분을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기부하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상품을 구매한 분들에게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후원하는 희망 나눔 키링을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훈처와 같이 기획하게 된 캠페인입니다. 국민 모두가 기념하는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각종 상품에 담겨 선조들의 애국정신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새해 다짐 중에 운동 계획 세우셨던 분들, 3월인 지금도 잘 지키고 계시는지요? 대부분은 반짝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셨죠? 일단 운동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신다면요. 이번 전광열 기자의 리포트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트램폴린의 탄력을 이용한 점핑 피트니스. 춤을 추는 것처럼 신나게 몸을 흔들며 열량을 소모하는 신개념 피트니스. 운동의 놀이 요소를 가미한 게 최신 피트니스의 흐름입니다. 미세먼지나 자외선 걱정 없이 대형 스크린을 보며 컴퓨터 게임을 하듯 즐길 수 있는 스크린 스포츠도 인기를 끄는 요즘 운동입니다. 스크린 골프와 스크린 야구는 물론 자세 교정에 도움을 주는 스크린 승마 인구도 늘고 있습니다. 스크린 스포츠의 장점은 즐기면서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전국 초등학교에 설치를 추진하는 가상 스포츠실은 놀이 요소에 학습 효과까지 더한 신개념 운동기구입니다. 공부하면서 놀이를 하니까 더 재밌고 다음에 친구들이랑 더 와서 같이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이들 못지않게 가상 스포츠를 반기는 건 학부모입니다. 미세먼지도 많고 그래서 밖에 활동도 하기 힘든데 집에서는 또 이제 게임만 하잖아요. 근데 뭐 저런 것들이 있으면 집에서 좀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작심삼일은 그만. 재미도 잡고 건강도 잡는 똑똑한 운동이 100세 시대의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봄 내음이 풍길 시기인데 먼지 냄새만 가득합니다. 주말인 오늘도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는데요. 휴일인 내일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이 지역들은 그나마 숨쉴만해지겠습니다. 제주도에 10에서 40mm, 남해안에 5에서 10mm, 그 밖에 남부지방은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중부지방과 비가 적게 내리는 전북과 경북은 내일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 전북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강원 영서와 경북은 종일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하늘빛이 흐리고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하늘이 흐리겠고요. 서울의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은 15도로 오늘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에 광주와 대구, 부산이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 오후부터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고요.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비발디 사계범 1악장 알레그로죠? 오, 잘 아시네요? 이 정도쯤이에요. 익숙한 곡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알아보니까요. 이 새들은 즐겁게 아침을 노래하고 시냇물은 부드럽게 흐르면서 속삭이며 흐른다. 또요? 갑자기 폭풍이 몰려왔다가 지나가면서 구름이 걷히고 봄이 찾아온다. 이런 내용이래요. 네, 그렇군요. 네. 비발디 봄처럼 한반도의 봄도 진통을 겪어야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MBN 뉴스팔 마칩니다. 행복하세요.